오늘은 중개사법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합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아주 자주 나오고 안 나올 때가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리가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경영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청이나 관할,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의 등록 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지만 그 등록을 해서 경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할 때 구청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게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자는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야 되죠. 자격증은 합격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했는데 취득했는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등록 결격 사유가 됩니다. 등록 결격 사유,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제한은 없습니다.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모든 자는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득은 제한이 없는데 그 자가 등록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항상 걸러줍니다. 그래서 경영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격은 취득했지만 등록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 그럽니다. 19세부터는 성년자라 그래요. 그래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혼인했을 때는 민법상이 좀 틀리지만 중개사법은 일률적으로 19세 미만인 자는 혼인했어도 미성년자로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도 등록할 수 없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항상 성년이 옆에 있는 성년이 후견을 해줘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년이 후견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는 피한정 후견인,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만 후견인이 업무를 봐줘야 됩니다. 이것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어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가야 됩니다. 여기가 신분상의 요건이죠.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아직 복권이 안 됐어요. 복권이 되면 언제든지 등록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결정을 또 법원에서 해줍니다. 복권이 선고가 되지 않는 자, 복권되지 않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파산 선고지, 요거 신용 불량자라든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런 건 아닙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았다든가 신용 불량자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파산 선고로 나와야지 신용 불량자나 너는 회사 정리 절차, 회생 절차, 회생 절차 정리 신청에 있는 자, 이런 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미성년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답니다. 어떠한 제목이든지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제목, 하다못해 폭행죄라든가 사기죄라든가 어떠한 제목이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교도소에 살고 있다든가 또는 그 집행이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종료가 안 됐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그러니까 종료가 됐어도 바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또는 면제가 됐다 해서 바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다 딱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3년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3년 추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근신 기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집행이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된다?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석방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가석방으로 미리 풀려났어도 형이 종료된 게 아니죠. 그래서 가석방이 됐다 하면 반드시 자, 무기형은 무기수가 가석방 될 수 있죠. 그러면 가석방 되던 무기형은 10년이 더 경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형은 자녀 형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플러스 3년이 됩니다. 이게 항상 시험에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가석방은 미리 교도소에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석방 되었어도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다? 그 형을 마쳐야 됩니다. 자녀 형기를 마치고 나서 플러스 3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가석방일로부터 3년 경과가 아니라 자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석방은 미리 교도소에서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바로 3년만 있으면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석방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석방을 받았더라도 자녀 형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받습니다.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 있고 자녀 형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가석방이어도 등록할 수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법률이 변경돼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고 뒤늦게 법률이 변경돼서 변경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된 법률 시행일로부터 또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가 완성돼서도 3년이 또 적용돼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형을 감형 또는 면제가 받으면 감형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또 경과돼야 됩니다. 자, 특별사면도 별도로 대통령 특별사면 됐죠. 특별사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하면 안 됩니다. 특별사면 됐어도 특별사면일로부터 3년이 또 경과돼야 됩니다. 자, 시험에 자, 중개사법에 하나 모든 형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몇 년 경과된다?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의 종료로부터. 자, 근데 가석방이 시험에 잘 나온다. 가석방은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등록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가석방 되더라도 그 형의 자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가석방 되면 가석방 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안 돼요. 자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자, 형은 선고 받았는데 교도소에는 안 가고 일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별도로 형을 때려요. 자, 징역 몇 년, 1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면 3년을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는 더 근신하라 이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추가 3년이 아니라 집행유예는 1년부터 5년까지 있으니까 집행유예 5년 하면 5년 동안 등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별도로 받았으면 집행유예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맞추고 또 별도로 3년이 경과한다면 안 돼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냥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지나면 이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집행유예 경과하고 3년을 또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근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자체가 근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면 일하다가 자격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등록 못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됐답니다.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근신해야지 다시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안 되겠죠. 자격이 정지되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는 새로 등록할 수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든 등록이 취소되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2년간 폐업했습니다. 2년간 폐업한 후에 다시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사항이 있답니다. 자,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사항에서 2년간 자기가 스스로 폐업했죠. 근데 등록 취소된 사항에서는 3년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등록 취소 사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는 몇 년간 기간이 필요하다?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 위반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 취소된 후 1년을 다시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년간 폐업해서 재등록한 자는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 취소된 후 1년을 다시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면 그때서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럽니다. 2년간 폐업했으니까 1년간은 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등록할 수 없게 해줍니다. 자, 폐업 전에 등록 사유가 등록 취소일 때는 몇 년간 재등록이 안 된다? 3년간 재등록이 안 된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폐업했으면 등록 취소 몇 년간 더 등록 못한다? 1년간은 등록을 못한다. 1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등록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등록할 수 없죠. 업무정지 기간도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자,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10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과 임원이었던 자들은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개법인은 자, 회사이기 때문에 자, 구성원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여러 명이 소속돼 있죠. 자, 그래서 회사인 중개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그 업무정지 받았던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가 있었던 날에 근무했던 공인중개사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업무정지 처분은 나중에 때리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중개법인이 나왔을 때는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과 임원들은 다른 데서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데서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인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인 업무정지 중에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법인은 업무정지 사유가 있었던 당시로 안 나오고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은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직원들이 아니죠. 처분은 나중에 때리니까 그때 신입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의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있었던 당시, 그 일을 했던 당시에 공인중개사들은 다시 재등록이 안 된다 이거죠.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반드시 법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과 임원은 재등록 그 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 가야지.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은 업무정지 등록이 안 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이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 자, 중개법인이 나오면 반드시 사유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처분이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유가 발생할 당시 사원과 임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중개법인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찾아야 한다?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직원과 임원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당시라고 하면 안 돼요. 처분이 있었던 당시가 아니라 사유가 있었던 당시에 사원과 임원은 등록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이란 것은 특별히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별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당연히 3년이 경과돼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받을 때만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자,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를 받으면 3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에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등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하면 안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이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은 등록을 못하지.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이 대표적으로 양벌금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대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대신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더라도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 벌금은 등록이 계속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벌 규정의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직접 벌금형을 받아야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은 등록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이때 사원과 임원 중에 이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라도 다 해당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소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 중개업의 소속 공인중개사든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이것은 자격이 취소된 자가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해당하고, 나머지 유형으로 등록이 못 왔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속이나 중개보조도 될 수가 없다. 자,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사, 법인, 사원, 임원 다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관청은 이런 등록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이상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 사유를 마쳤습니다.